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사교육과정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교사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위차시 교육 수업 지도안이 바로 선생님의 교육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어,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그 2021학년도에 공립중학교에서 나온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그 정부 공시를 통해서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뭐 감춰야 될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대놓고 그 학교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뭐 군데군데 보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해하시고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서부터 여러분들 개인 선생님의 교과 교육 과정까지도 쭉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수업 계획을 할 때 단위차시 세안을 하건 야간을 하건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온전히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은 제일 상위로 가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그리고 지역 교육 과정. 지역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충남 교육청. 지역의 그 교육 과정 하위에 다시 학교 단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단위 교육 과정 안에 선생님의 교과 교육 과정과 학급 교육 과정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공개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고 수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학교 교육 과정을 보셔야만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보지 않고는 선생님이 수업을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된 교육 과정을 보고 하나씩 좀 빠르게 중요한 내용,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만일 뭐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채용을 준비하신다. 뭐 공립이 됐건 우리 앞서 얘기했죠. 그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도 교직사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교육기관, 뭐 세계시민교육기관을 다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곳이 있다면 심지어 직장에까지도 이 교육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교육과정 첫 번째 보니까 무슨 공공 땡땡 중학교 교육과정인데 여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학교는 이제 사도한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 서비스 현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는 학생들에게는 꿈을 성취하게 하는 교육, 학부모에게는 기쁨 주고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서비스의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면서 이 학교가 의도하는 이러한 그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보통 그 다음 이제 학교 교훈 나옵니다. 학교 교훈. 여기는 이제 교훈 및 학교 브랜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훈 다 아시겠죠? 학교 브랜드, 학교가 어떤 무엇을 지향하게 하겠는지, 말하자면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의 꿈과 미래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무슨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학교,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학교, 나눔과 배려의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학교. 요거는 뭐냐면 이게 그 교육 과정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교육청의
교육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교훈은 뭐 안 바뀌겠죠. 교훈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개교 당시 안 바뀌는데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는 요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수업과 수업에 관련된 지금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교육 과정과 그 지역교육청, 선생님이 서울시 교육청이라면 서울시 교육청, 뭐 경기도 교육청이면 경기도 교육청, 뭐 제주 교육청이면 제주 교육청, 그 지역 교육청의 교육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이게 평가를 받을 때 평가 담당관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가 이런 우리 학교 브랜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뭡니까? 그럼 선생님 대답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하긴요? 선생님, 내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지금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서울시 교육청에 정책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장학자료 나오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선생님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역량 중심, 그리고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이다. 6개 역량을 외우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문제를, 이건 뭐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총론의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뭐 나눔과 배려는 그렇지만 뭐 학생의 인권과 안전도 이건 뭐 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학교 상징 나옵니다. 이거 어느 학교든 다 나옵니다. 앨범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선생님들이 사학의 교사 채용을 하실 때는 이게 면접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뭐 공립학교는 이렇게 뭐 교목이나 교화나 이렇게 뭐 교조 그리고 뭐 교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사학의 정신, 특히 인본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뭐 교과는 뭐 그런 넘어가기로 하고 뭐 교과까지 뭐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이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인데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보시면 보통 이런 차례를 잘 보세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리고 1.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침, 2. 창의적 체험 활동, 3. 21학년도 학사 일정, 4.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선생님,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다예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잠깐 다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그러면은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담고 있냐면 교육학 전반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 과정에는 그 당해년도 선생님이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안을 기획하고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현을 할 때 거기에 모든 게 여러 개 담겨 있는 거예요. 교육 철학도 담겨 있고 교육사, 교육공학,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전략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교육평가.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그럼 자, 교육 과정은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방침에 뭐가 나오냐? 이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운영이나 편성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원의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안에 교과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침 그랬죠. 이게 소위 말 예전 같으면 그 임용 시험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어? 자, 보세요. 본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하고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게 2015 개정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이 많이 목표를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평가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 학교, 그 학생, 그 교과의 교육과정의 기본입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근데 가로에 군 그렇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교과군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는 학년군 그럽니다. 여러분 학년 그러면 1, 2, 3, 초등은 1, 2, 3, 4, 5, 6, 중등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교과는 국사과 음미 실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바뀐 겁니다. 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자유학년제라는 게 나와요. 자유학년제.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에 아마 2015 지금 개정 교육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들어갔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자유학년제가 엄청나게 확대될 거예요. 이건 뭐 얘기냐면 학생이 교과와 수업 내용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포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군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은요, 학년 군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학년 군, 3, 4학년 군, 5, 6학년 군 이렇게 표현해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1, 2학년 군에서는 통합교과. 그래서 교과를요, 국수사가 음미실체 그러고 묶어. 관련 교과끼리 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밑에 표 보세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밑에 교과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평가를 받으시거나 할 경우에 선생님이 뭐 현직 교사이시건 뭐 예비 교사이건 신규 교사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편제는 이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교육과정 편제가 어떻게 돼요? 교과와 특별활동인데 이거 옛날 얘기죠. 옛날 2015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했어? 선생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제가 돼 있죠? 교과군 중등이라면 교과와 교과군 그리고 창의적 체험으로 편성하고요.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유학년제가 이제 학년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군은 이렇게 과목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교과 나오고 그 다음 하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동봉진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학년 활동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교육 및 동아리활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표로 나온 건데, 이거 표로 이제 1, 2, 3학년인데, 이거는 이제 시수 편성입니다. 이건 시수 편성.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들이니까 선생님과 관련된 교과를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넘어가는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제가 뭐라고 했죠? 자동봉진 그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근데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바뀌어요. 이거 연간 시수를 이렇게 일정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게 분류 배정인데 개정교육과정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들은 이거 이제 분리합니다. 그럼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연간 그 학교 학사력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학사력에 많이 나와요. 이게 선생님들이 학급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담임이 될 거 아닙니까? 담임도 되고 교과, 선생님들 이제 중등에서 교과, 초등에서는 이제 학년이거든요. 그 학년 교육과정, 그리고 선생님의 그 중등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연간 활동 계획 이게 다 들어가서 그 시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이제 자율활동에 많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이 이제 연간 운영 계획 보면 이제 자율활동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그 지난 학기에는 이런 자율활동의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 자율활동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특히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상담 있죠.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되지 않고라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학생 상담이 됐건 학부모가 상담이 됐건 선생님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특히 자율활동에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의무 연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그 다음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기 있죠.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 선생님들이 반드시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도 받아놔야 되는 거 당연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이건 의무로 연간 몇 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되는 의무 교육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학생 상담도 할 수 있고 학부모 상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그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과정을 알아야 교육학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에 가고 아무리 대학에서 교육학, 뭐 교육과정,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공학, 교사학습 방법론 이런 거 들으면 뭐합니까? 이걸 운영하고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 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대학원에서 선생님들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교육사에서 나오는 그 교육사를 한번 쭉 사조 좀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교육철학자, 그다음에 교육공학, 교사학습 방법, 교육과정의 그 이론, 그다음에 교육평가 다 따로 알고 있어. 근데 이건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야. 하나로 엮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뭐하러 그걸 다 알고 계시려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 당해년도 교육 과정에 관련된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옛날 거 나오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연구자도 아니고 학자가 선생님 그 연구를 해서 그 관련 분야의 학기를 전공해서 그걸 연구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교사로서 현직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라면 당해년도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 외우진 못할 망정,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자율활동 내가 왜 봐야지? 왜 보긴요? 자율활동의 이 영역들이 선생님한테 연결된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알아야 선생님 교사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동아리 활동 부서는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 때 되면서 학생들 이제 부서 만들고 활동하시는 거고, 자, 이 진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로 활동은 이제 주로 이제 외부 선생님들 오셔서 하는 건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MBTI 같은 거 적성 검사도 하고 이런 건 이제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사 일정을 한번 보세요. 이 학사 일정을 잘 보셔야 돼요. 학사 일정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현직 교사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교육대학원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 직장 다니시거나 또 사교육기관에 재직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공부만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교생 실습을 어떻게든 그 교생 실습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 이수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선생님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몇 월에 교생 실습을 할지 또 언제 그 수업 공개를 하게 될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학교도 교생 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지금 3월 달 보세요. 3월 달 보면
여기 뭐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거 지금 뭐랑 관련이 있어요? 과정중심평가. 우리 앞에 강의에서 수업 지도안 계획과 그 평가 얘기했잖아. 이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또 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학부모 온라인 학부모 수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학부모 수업 공개하는 날입니다. 이게 현직 교사들 누구 초등이 됐건 중등이 됐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근데 이때는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부모 수업을 공개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만일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교생 실습을 하셨다면 선생님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걸 수업 공개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 공개를 하면 선생님 수업 안을 짤 때 어떻게 돼요? 뭐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시간 수업 공개를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를 받기 위한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현을 해야 된다면 이걸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월 달에 보면 여기 자율, 진로 1, 자율 1 이런 거 써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안 내려갔네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자율활동 진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인 거예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보면 자율 1, 2학년 학급 회장 선거 및 요게 저 회장 선거대 여기 보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진로 이제 자동 공진이라고 그러지 창체 진로 3학년 표준화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표준화 검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 선생님들이 학급 교육과정 편성하고 교과 교육과정 편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봉사활동 있죠. 이게 다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학공예 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그 교직 실무할 때 교직사회의 조직 그랬죠. 여러분들 교직사회 선생님이 되시면 가장 먼저 그 어떤 조직사회에 학교라는 단위학교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바로 선생님들이 소속되는 가장 중요한 교직의 조직이에요. 초등은 학년이고 그럼 선생님이 뭐 중국어과다 수학이다 그럼 수학과의 그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교학공이 뭐냐면 교원학습 공동체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소속된 그 교과 선생님들의 모임한 연구하는 날입니다. 이게 자율연구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뭐 교내에서 연구를 하는 그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외로 나가면서 현장 학습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날 보통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거의 수요일 날 해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거 뭐 매주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교과별로 다른 겁니다. 학년별로 다르고 교과별로. 그게 보통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학기에 또 중요한 거 뭐, 이게 올 학부모 수업 공개 있죠? 그 다음 2학기에도 보세요. 학부모 수업 공개 그랬어요. 근데 2학기에는 온라인 공개라고 대면 공개를 했나 봅니다. 여기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있죠? 이날 하루에 다 한 거예요, 이거. 이런 날 선생님들 수업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날 수업 지도안 짜가지고 수업 하시는 거예요, 이날. 학부모들 앞에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보면 진로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이게 다 자동 공진 다 들어가 있죠. 창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중요한 거 또 학사 일정 보세요. 중간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정 중심 평가 있었죠. 평가 대비 준비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거 다 이제 그러니까 교과별로 나와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이거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어요. 기말고사 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또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신경 써서 쓰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 특히 신규교사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학생 상담 주간,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1학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1학기도 보세요. 여기 학부모 상담 주간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자, 3월에 학부모 상담 한번 하죠. 자, 2학기에도 여기 학부모 상담 있어요. 특히 여기 학생 상담 주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직 실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제가 이 연수할 때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경력 교사 선생님들, 이제 막 학교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저경력 교사 멘토링 그 신규 교사 선생님들 연수 가면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 상담하고 학생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늘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들도. 학부모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교사가 됐어. 학생 상담회가 학부모 상담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학생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와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뭐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가서도 뭐 나름 이렇게 좀 교육청이라든가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이 이거 학생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저경력교나 그 신규 선생님들 이거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잘할 수 있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장학사분들도 연구사분들 뭐 각 학교 선생님들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어떻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답은 하나예요. 수업 잘하는 선생님은 학생 상담도 잘하고 학부모 상담도 잘해요.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은요, 생활지도도 잘해요.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 문제가 없어요.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에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애들 수업이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애들 생활 지도가 안 되는 거야. 수업 태도도 불량하고. 그러니 학부모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예?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수업 잘하는 선생님은 생활지도 잘한다. 생활지도 잘하니 학생 상담 문제 없어요. 생활지도 잘 되고 수업 잘 되니까 학부모 상담도 편하게 넘어가요. 수업 잘하면 돼요. 자, 다시 질문해요. 교수님, 아니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수업 지도안 잘 짜면 돼요. 수업 지도안. 선생님이 수업 지도안을 잘 기획하고 수업 실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 지도안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교과실에 가셔서 선배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장학재료 보세요. 장학재료 우선 교사용 지도서 보세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그럼 그 많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언제 다 보죠? 제가 언제 그걸 다 보라 그랬어요, 선생님.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 교육과정.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선생님의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본시학습이고, 선생님의 본시학습이 잘 기획돼 있으면, 선생님 생활지도 잘 돼요. 애들이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상담할 때 문제 없어요. 학부모 상담 잘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교육과정 다 볼 필요 없습니까?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에서 나온 8쪽짜리 매뉴얼만 보셔도 단다. 이 매뉴얼만 놓고 있으면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다 끊어요. 특히 학부모 상담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지금, 이게
수학이나 과학 같은 주지교과에서 얘가 논술 부분이 좀 약한데 선생님 우리 애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 선생님 얘가 자꾸 저하고 말도 안 하고 자꾸 그 우울해요. 교육과정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과정을 보세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요. 역량중심 교육과정 6개 역량, 핵심 역량, 그리고 선생님 전공 분야의 교과의 역량만 알고 계시면 그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책상에 놓고 계세요. 맞은편에, 건너편에 학부모 계시고 학생이 있고 좀 건너편에 있잖아요. 책상에다 그거 얹어놓고 보고 계세요. 자, 이번 교육과정 우리 이 학생의 자녀분은 지금 얘는 이러이러한 교육과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 이런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량, 6개 역량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결이는 이게 우리가 협업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어요. 이 협업 능력을 키우는 건 말이죠. 교우 관계거든요. 이게 교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우 관계가 한결이가 좋아지려면 이게 또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학생 상담도 되고 학부모 상담도 잘 이해가 되고 생활지도도 넘어가는 거예요. 어. 면접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면접도 그런 거예요. 많이 평가받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실현하고 수업 기획하고 수업 실현한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그 교육기관에 가서 그 임용을 하시려고 할 때 이때 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러한 그 일정을 학사 일정을 잘 보시고 여기에 맞는 걸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 상담도 교육 과정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의 하나라는 걸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기로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재량 휴업일, 요 재량 휴업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또 학교장이 수업 일시, 법정 수업 일수만 지킨다면 요걸 이렇게 휴업을 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날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연휴랑 끼워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쭉 한번 봅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편성의 평가 그랬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를 쭉 일정을 내놓은 거예요. 일시가 있죠. 이건 선생님들 놓고 계셔야 되죠. 교과 선생님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이거 이제 준비하고 애들한테도 미리 이제 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연간 평가 수행 평가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 교과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쭉 보시면 이게 내용 교과랑 예체능 교과는 다르죠. 예체능 교과는 주로 서술 논술과 실기로 평가가 돼 있다는 거. 이건 선생님들 교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 교과 관련돼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세부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 학교에 그 교과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 교과 연구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같은 틀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교육과정. 지금은 선생님 어느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아직 선생님들 2015 개정교육과정 뒤에 계셔요. 내년에 무슨 시험 대비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아직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연구하고 있고 아직 지금 시한까지만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가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 교과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2학기 거죠. 2학기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이것도 쭉 3학년 거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만약 국어과 교육과정이라면
국어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부터 교사 교육과정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 이 학교에 나와 있는 이 교육과정은 지금 선생님이 무슨 중학교에 지금 뭐 선생님이 교생으로 와 계시다고 거나 아니면 신임 교사로 와 계세요. 아니면 강사로 와 계셔요. 선생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요, 이거 변해요. 이건 변합니다. 국어과의 교육 목표, 중점 지도사항, 이거는 당해년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준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있는 그 전문의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대안학교가 아니고서는 그 학교가 특성화 학교가 돼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전문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 교육 목표를 보면 그 당일연도 교육과정에 그 교과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교육과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 기억납니까? 원으로 만들어진 거 제일 중심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규 수행하기 위한 약속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교육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일 먼저 뭐예요? 교육 목표라 그랬잖아요. 타일러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정을 하려면 교육 목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랬죠. 블룸은 뭐라 그랬어요?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선정한다니까 블룸은 교육 목표를 상사화했죠. 인지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거예요, 이거. 그런 다음에 중점 지도 사항이 뭡니까?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며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이게 그거예요. 타일러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뭐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성취 기준, 평가 기준 나오지 않습니까?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국가 수준의 국어과의 영역은 뭡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영역에 관련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과정 시간에 또 얘기했죠. 교육 목표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 다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교수학습이다. 그 교수학습이 다 끝난 다음 뭐 한다? 교육 평가.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국어과 교육 과정. 만일 선생님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시려고 해요. 국어 수업 지도안 선생님 지금 60분짜리 선생님이 국어과에 대안학교에 국어과 선생님으로 지금 신규 채용 시험 보러 오셨어요. 자, 지도안 60분 동안 지도안 짜세요. 선생님,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는 내용으로 60분짜리 수업 지도안하고 지도안 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요걸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취 수준이 나와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선생님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중요한 꼭 요거 각 영역별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있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하나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반 얘는 너무 잘해. 얘 너무 똑똑하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얘는 3학년까지 우리 반 애들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요. 요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에요, 법.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넘어가 안 됩니다. 뭐 사교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할 때
본시학습 수업 계획안을 짜고 그 수업 시연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꼭 요거는 지키셔야 돼요.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제가 근무하려는 학교는 애들 워낙 뛰어난 애들이라,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중학교 3학년 가지고 수업, 동일 교과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 지도안에서 얘기했지만, 그 수업을 융합할 때는 다른 교과의 상위 학년에 있는 내용을 융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교과에서는 절대로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성취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성취 수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은 이 교육부의 국가 수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로 탁탁탁 학년별로. 요건 그대로 요걸 지켜야 됩니다. 성취 수준은 이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요 성취 수준을 가지고 수업안을 기획하고 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부분을 가지고 쓰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일부 재구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모든 수준의 A 수준이 됐건 B 수준이 됐건 C 수준이 됐건 상중하가 됐든 간에 부정적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 표현입니다. 이까지 가도 다 긍정적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학생의 가능성을 믿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아젠다는 뭐냐면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큰 틀의 이론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이론, 비고치키.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면 구성주의는 누구죠? 비고치키. 비고치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협동학습, 협력학습. 협력학습은 뭐죠? 존 오브 퍼스널 디벨롭먼트.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teach 러닝 피라미드를 보면 뭐죠? 가장 좋은 교수법은 teach others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건 다시 상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요즘 또래 상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구성을 할 때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교육과정을 이해하면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공학, 뭐 상담, 생활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선생님의 교육과정이 교육 철학이고, 교육 공학이고, 교육 방법이고, 교육 과정이고, 교육 공학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교육학 그 자체인 거예요. 그 당연연도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사실 선생님 책 없이도 60분짜리 수업안 짤 수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는, 그 다음에 학년에서 이렇게 지도 계획까지 다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요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소속된 그 교과의 연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뭐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초등학교가 됐건 유치원이 됐건 이게 국가 수준의 이게 뭐예요? 이게 성취 기준이잖아요. 9-05- 이게 뭐예요? 9학년이잖아요. 9학년. 9학년 몇 학년? 1, 2, 3, 4, 5, 6, 7, 8, 9. 중학교 3학년. 아니구나. 1학년 9네요. 1학년 9. 죄송합니다. 9-5-1 성취 기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학기, 2학기 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취 기준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보세요. 학습 지도 내용이 다 학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취 기준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그 학년에 선생님이 국어과라면 그 학년에 그 단원에 몇 월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선생님이 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쭉 내서 이제 평가 계획까지 보겠습니다. 평가. 자, 평가 계획 보면 여기에 지필고사,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사, 평가 유의점, 이거 이제 학칙 개선, 이런 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에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할 때 선택, 지필 평가를 하든 서술 평가를 하건 수행 평가를 하건 실기 평가를 하건 해 선생님 학교의 교과의 평가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수행평가는 했어요.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과 연계한 수행평가. 이게 뭡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안을 기획해서 수업안을 실현을 하려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국어과에서 선생님은 어떤 수업 방법을 쓰시겠어요?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방법을 쓰셔야 돼요. 선생님 지도 안 해. 엉뚱하게 다른 거 옛날 무슨 3차 교육과정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당해년도 교육과.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당해년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무슨 다른 교과에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평가 배점이 있는데, 이걸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이원 목적 분류표, 이거 옛날에 이제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내용, 채점 방법, 기준, 배점을 이렇게 딱 명시해 놓습니다. 요게 가장 합리적인 과정 중심 평가 영역이에요.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선생님 학교의 교과 선생님들이 만든 거예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거를 비슷하게 갖다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성취기준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평가 중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교과 역량 나와 있죠. 교과 역량 뭡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6개 핵심 역량이다 그랬죠. 그 6개 핵심 역량 밑에는 교과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어는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선생님 국어과니까 이거 외우고 계셔야죠. 당연히. 이거를 수업 안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 방법은 뭐예요? 포트폴리오 한다 그랬잖아요.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성취 수준은 이건 선생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업 지도 안에. 그러니까 선생님 눈앞에 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기획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형성평가하는 거 보세요. 형성평가. 형성평가 서술 논술식으로 한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교과 한번 볼까요? 이게 쭉 넘어가서. 자, 다른 교과를 한번 볼까? 자, 체육과 한번 볼까요? 체육과도 교육 목표가 나와 있어요. 교육 목표 있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건강의 가치, 도전의 가치, 경쟁의 가치, 표현의 가치, 신체. 이게 뭡니까? 이게 체육과의 영역이에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자, 그 다음 중점 지도사항이 있다 그랬죠. 중점 지도사항 보세요. 이 중점 지도사항 보면 잘 보면 여기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요. 이거는 영역입니다. 교과의 영역. 이건 당연히 이제 책 전공하셨으면 아시겠죠. 건강 영역, 도전 영역, 경쟁, 표현, 안전, 활동 이 영역이에요, 영역. 그 다음에 뭐 있죠? 자, 보세요. 팀 게임, 동료 학습,
협동학습 등의 수업 방법. 그럼 선생님 수업에 뭘 써야 돼요? 팀게임 할 때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수업 지도안을 구성을 할 때 팀게임 넣어야 되고, 협동학습 넣어야 되고, 동료학습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수업 지도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있다거나 이 중요성 알게 한다. 그럼 여기 있어요. 인본주의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육과정 얘기했잖아요. 교과에서 인본주의 교육과정, 인지주의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도 체육과도 똑같아요.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똑같은, 뭐 교과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영역이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평가람, 이제 여기도 이제 교수학습이 쭉 나옵니다. 자, 성취 수준 나오죠, 다? 성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보세요. 학습 지도 계획이 쭉 나와지. 이 교과에서 한 거예요. 이 교과에서. 선생님 체육과에 선생님 교생 같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1학기 저기 뭐야 그 교생 실습 같다. 그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생 수업을. 또 임용시험 보러 간다. 임용시험 2학기 때 무슨 뭐 12월 달에 신규 채용한다. 여기서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 상담으로 해서 실현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평가 보세요. 평가 계획 보세요. 이 평가 계획도 이게 교육과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온 다음에 여기 뭐 교수학습 뭐 내용도 다 들어가 있겠죠. 심지어는 여기 이제 뭐 양적 평가, 질적 평가를 함께 한다. 그래서 이 학교는 굉장히 뭐 체육과에서도 그리고 여기 보면 성취율도 이렇게 등위로 하고. 자, 이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죠. 규칙들이. 자, 이 교육 과정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여기 문항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체육과도 보세요. 체육과도 여기 이거 중요한 건 자, 교과 역량 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에 국가 수준의 6개 핵심 역량이 있고 그 밑에 교과 역량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선생님의 교수학습 지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자,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선생님 한 차시의 단위, 1차시의 수업 안에 이르기까지의 교사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한 시간의 교사교육과정이 다 응축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한 차시 수업 안에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공학,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심정, 교육행정까지도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응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수업안을 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수업안을 잘 기획해서 그 수업을 잘 실행하는 것이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잘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교육과정 문해력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생활지도 잘 돼요. 학생 상담 굳이 할 거 없어요. 학부모 상담도 선생님 오면 학부모들이 다 머리 좋아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왜?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잘 편성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짚어보고 또박또박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내성적이어서도 아닌 거예요.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좋은 수업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면 선생님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 철학이고 그것이 교육공학이고 그것이 교수학습이고 그것이 교육평가이고 교육행정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 학습에 관련돼서 이제 교수 학습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그때쯤 가면은 선생님들 이제 교육공학도 얘기할 거고 또 그 세계 3대 교수학습도 우리 말씀들도 드릴 거고 그러한 교수학습과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모형 이런 것들이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과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